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드세요? 혹시 과일부터 드시진 않으셨나요? 공복에 바나나 한 개, 사과 한 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혈당을 폭발시키는 첫 번째 실수예요. 73세 이영호님은 매일 아침 공복에 수박 한 조각씩 드셨어요. 건강하려고 시작한 습관이었는데 석 달 만에 당화 혈색소가 7에서 9로 올랐습니다. 병원에서 원인을 찾아보니 바로 그 아침 수박이었어요. 공복에 먹는 단 과일이 혈당을 급등시킨 거죠. 당뇨 환자의 60%가 과일 때문에 혈당 조절에 실패해요. 더 놀라운 건 혈당이 오른 분들의 과일 섭취 방식에 공통점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과일을 먹는 시간대, 종류, 양 이 세 가지만 바꿔도 혈당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뇨는 절대 과일을 포기해야 하는 병이 아니에요. 답은 선택 방법에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당 대사와 식생활을 연구해온 박진수입니다. 대학원에서 영양생화학을 공부했고 지난 30년간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의 식단을 분석하고 개선해 왔어요. 제가 이 분야에 집중하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음식 하나로 혈당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7가지 과일 선택 원칙만 알아도 당뇨가 있어도 과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이 원칙들은 국내외 연구는 물론 제가 직접 상담한 환자분들 사례에서도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특히 세 번째 원칙에선 당뇨 환자도 매일 먹을 수 있는 안전과일 5가지를 공개할게요. 상담실에 오신 많은 분들이 실천하시고 혈당 걱정 없이 과일을 즐기고 계십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혈당 지키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당신의 가족과 지인 중 누군가가 당뇨 때문에 과일을 포기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식생활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있습니다. 73세 이영호님은 20년 넘게 당뇨를 앓고 계셨는데 과일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며 감자만 드시던 분이었어요. 상담실에 처음 오셨을 때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박사님, 고구마는 더 달아서 아예 안 먹습니다. 감자가 그나마 덜 달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알고 보면 그 판단이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고구마는 감자보다 훨씬 달지만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이에요. 당화지수가 낮기 때문이죠. 감자는 반대로 단맛은 덜하지만 포도당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렸더니 이영호님이 잠시 멍하니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년 동안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날 이후 이영호님은 식습관을 조금씩 바꾸셨습니다. 감자 대신 고구마를 드시기 시작했고 과일도 종류를 가려서 조금씩 드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지만 3달 뒤 검사 결과를 보시고는 정말 놀라셨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뚜렷하게 내려갔거든요. 그때 이영호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음식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당뇨는 음식이 아니라 조합과 타이밍의 문제예요. 무조건 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피해오신 음식 중에도 사실은 괜찮은 게 많을 수 있어요. 반대로 안전하다고 생각하신 음식이 오히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놓치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모르고 지나가게 될 수도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영호님처럼요. 이제 본격적으로 당뇨와 과일의 진짜 상관관계를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오해하고 계셨던 부분들을 하나씩 명확하게 풀어드릴게요.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단맛이 강하다고 혈당이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입에 달면 바로 혈당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건 포도당 비율이 높을 때입니다. 과당이 많은 음식은 단맛이 강해도 혈당 상승 속도가 훨씬 느려요. 서울영양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포도당 위주의 음식은 섭취 후 2시간 이내에 혈당을 급상승시키지만 과당 위주의 음식은 서서히 대사되면서 혈당 곡선이 완만하게 올라간다고 해요. 같은 단맛이라도 우리 몸속에서 처리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죠. 앞서 말씀드린 이영호님도 이 부분을 오해하고 계셨어요. 고구마가 감자보다 훨씬 달지만 실제로는 감자가 더 빨리 혈당을 올렸습니다. 이영호님은 20년 동안 단맛만 보고 판단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과일 선택 시에는 단맛보다 혈당 반응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달지 않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흰쌀밥도 단맛은 거의 없지만 혈당을 아주 빠르게 올리거든요. 전분이 포도당으로 빠르게 분해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맛만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도 단맛 기준으로 음식을 피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부분인데요. 수박보다 포도가 훨씬 안전합니다. 수박은 시원하고 달콤해서 여름철에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수박은 포도당 함량이 높아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과일에 속해요. 반대로 포도는 과당 함량이 높아서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합니다. 국가영양정보원 자료를 보면 수박의 당화지수는 75 정도 되고 포도는 50 안팎이에요. 이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당화지수가 70을 넘으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제가 상담하던 김정자님도 이 사실을 몰랐어요. 69세이신 김정자님은 여름마다 수박을 즐기셨는데 어느 날 혈당이 급등해서 당황하신 적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수박 대신 포도를 권해드렸더니 그 이후로는 훨씬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하셨어요. 물론 포도도 과식하시면 안 되지만 같은 양을 드신다면 수박보다는 훨씬 안전한 선택이죠. 여름철에는 수박 대신 포도나 단감을 소량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시원하다고 수박을 한 통씩 나눠 드시는 습관은 정말 위험해요. 여러분은 여름철에 어떤 과일을 주로 드시나요? 세 번째는 바나나 이야기입니다. 바나나는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과일 중 하나예요.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덜 익은 바나나는 괜찮습니다. 바나나의 당화지수는 중간 수준인 50에서 60 정도인데 여기에 저항성 전분이 있어서 혈당을 완화시켜 주거든요. 미국 당 대사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덜 익은 바나나는 혈당 상승을 약 20% 정도 억제한다고 합니다. 바나나가 익으면서 전분이 당으로 바뀌는데 덜 익은 상태에서는 이 전분이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 급등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나를 고르실 때는 살짝 푸른빛이 도는 것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만난 정미숙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8세이신 정미숙님은 하루에 바나나 1개와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하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는데 6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8.5에서 7.2로 내려갔습니다. 정미숙님도 깜짝 놀라셨죠? 바나나가 이렇게 괜찮은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 1개 살짝 덜 익은 바나나를 식사와 식사 사이에 드시면 됩니다. 단 3개 이상 드시면 칼로리 과잉으로 오히려 혈당이 오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적당량이 중요합니다. 바나나 언제 마지막으로 드셔보셨나요? 네 번째는 과일 주스에 관한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과일을 씹기 힘드시다고 주스로 만들어 드시는데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대부분 제거되고 흡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거든요. 섬유질은 당의 흡수를 늦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없어지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릅니다. 한국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과일 주스는 같은 양의 생과일보다 혈당 상승 속도가 1.5배 빠르다고 해요. 주스 한 잔이면 과일 서너 개를 한꺼번에 먹는 것과 비슷한데 섬유질은 없으니까 당이 바로 흡수되는 거죠. 그래서 껍질째 씹어 먹는 습관이 혈당 조절에 훨씬 유리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시중에 파는 제품 중에 100% 과즙이라고 적힌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대부분 농축액을 다시 희석한 겁니다. 신선한 과일과는 완전히 다르죠. 가공 과정에서 영양소도 많이 손실되고요. 혹시 주스로 과일을 대신하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타이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일은 식후보다 식사와 식사 사이에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식후엔 이미 혈당이 상승해 있는 상태잖아요. 거기에 과일까지 드시면 혈당의 부담이 2배로 커집니다. 우리 몸이 한꺼번에 처리해야 할 당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식후 2시간 정도 지나서 또는 간식 시간에 과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혈당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니까 과일을 먹어도 급격한 상승이 없어요. 다만 공복에 너무 달콤한 과일을 드시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이것도 주의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과일을 주로 식사 직후에 드시나요? 여섯 번째는 과일의 양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겨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과일 1-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사과 1개, 배 1개, 귤 2개 정도가 적정량이에요. 이 정도면 비타민과 섬유질은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혈당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자주 보는 실수가 뭐냐면 건강에 좋다고 해서 과일을 한꺼번에 여러 종류 드시는 거예요. 사과도 먹고 바나나도 먹고 포도도 먹고
이렇게 하시면 아무리 당화지수가 낮은 과일이라도 총량이 많아서 혈당이 오릅니다. 한 번에 한 가지 과일만 적당량 드시는 게 원칙이에요. 과일 크기도 중요합니다. 요즘 과일들이 예전보다 훨씬 크고 달잖아요. 품종 개량을 해서 당도를 높인 거죠. 그러니까 옛날 기준으로 한 개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크기가 크면 반 개만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과일을 하루에 얼마나 드시나요? 7번째는 과일 보관 방법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인데 과일을 실온에 오래 두면 당도가 올라가요. 익으면서 전분이 당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특히 바나나나 감 같은 과일은 실온에 두면 하루하루 달아지죠. 그래서 가능하면 냉장 보관하시고 먹기 직전에 꺼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냉장 보관하면 숙성 속도가 느려져서 당도 상승을 막을 수 있어요. 물론 너무 차가우면 맛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먹기 30분 전쯤 꺼내 두시면 적당한 온도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같은 과일을 먹어도 혈당 반응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일을 고를 때는 가능하면 단단하고 덜 익은 것을 선택하세요. 마트에서 고를 때 너무 말랑말랑하고 향이 강한 건 이미 많이 익은 거예요. 조금 단단한 걸 사서 집에서 천천히 익혀 먹는 게 혈당 관리에 유리합니다. 이렇게 7가지 오해와 진실을 말씀드렸어요. 단맛과 혈당은 별개고 수박보다 포도가 안전하고 바나나는 덜 익은 게 좋고 주스보다 생과일이 낫고 식후보다 식감이 좋고 양 조절이 중요하고 보관 방법도 신경 써야 한다는 거죠. 이 7가지만 기억하셔도 과일 선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제 당뇨 환자분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과일 섭취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천하기 쉬운 방법들만 모아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하루 한 개의 원칙입니다. 과일의 종류보다 양이 훨씬 더 중요해요. 아무리 당화지수가 낮은 과일이라도 많이 먹으면 소용없거든요. 하루 한 개 기준이면 대부분의 과일이 안전합니다. 물론 한 개라는 건 평균적인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사과 1개, 배 1개, 귤 2개 정도가 적당하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여러 종류를 섞어 먹을 때는 양을 절반으로 나누셔야 합니다. 사과 1개 먹고 바나나 1개 먹는 식으로요. 총량이 중요하니까요. 아침, 점심, 저녁 사이에 딱 한 번만 과일을 섭취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간식 시간이나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가 좋아요. 여러분은 하루에 과일을 몇 번 드시나요? 두 번째는 비타민C로 혈관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혈관이 손상되기 쉬운데 비타민C는 활성산소를 줄여서 혈관 손상을 막아줘요. 항산화 작용이 강해서 혈관벽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일에도 비타민C가 들어있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C 보충제를 함께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하루 3번, 식사 직후에 500mg씩 꾸준히 섭취하시면 좋아요. 빈속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꼭 식사 후에 드세요. 앞서 말씀드린 정미숙 님도 바나나와 함께 비타민C를 꾸준히 드셨더니 당화 혈색소가 많이 개선됐어요. 여러분도 비타민C 꾸준히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식후 30분 걷기입니다. 이건 정말 효과가 확실한 방법이에요.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은 혈당을 빠르게 안정시켜줍니다. 근육이 움직이면서 혈액 속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줘요. 격렬한 운동은 아니어도 됩니다. 천천히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무리한 운동보다 꾸준한 습관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30분씩 걷는 습관을 3개월만 지속해보세요.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저도 상담하는 분들께 꼭 권하는 방법인데 실천하신 분들은 거의 다 효과를 보셨어요. 여러분은 저녁 식사 후에 잠깐이라도 걸으시나요? 네 번째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이것도 혈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잠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우리 몸이 인슐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높게 올라갑니다.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혈당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게 혈당 관리에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시고 하루 7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시는 걸 목표로 하세요. 명상이나 음악 감상, 취미 활동으로 마음을 다스려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상담하던 분 중에 취미로 서예를 시작하신 분이 계셨는데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혈당도 함께 안정되더라고요. 마음의 평화가 몸의 건강으로 이어지는 거죠. 요즘 잠은 잘 주무시나요? 5번째는 물 마시기입니다. 이건 너무 간단해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데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돼요. 물은 혈액 속 당 농도를 희석시켜주고 신장이 과도한 당을 배출하는 걸 도와줍니다. 하루에 물 8잔 정도는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면 하루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아침 물 한 잔으로 신진대사를 깨우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만들 수 있어요. 다만 식사 중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소화액이 희석돼서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6번째는 식사 순서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만 바꾸면 혈당 반응이 달라져요.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는 순서가 가장 좋습니다. 채소의 섬유질이 위장에 먼저 깔리면 이후에 들어오는 당이 흡수를 늦춰주거든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이 방법만으로도 혈당이 많이 개선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76세 최동희님은 식사 순서만 바꾸셨는데 식후 혈당이 평균 30 정도 낮아졌습니다. 똑같은 메뉴를 드셨는데도 말이죠. 그만큼 순서가 중요해요. 밥을 먼저 먹지 마시고 반찬부터 천천히 드세요. 7번째는 천천히 씹어 먹기입니다. 빨리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포만감도 덜 느껴져서 과식하기 쉬워요. 한 입에 20번 이상 씹는 습관을 들이시면 소화도 잘 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먹으면 뇌가 포만감을 느낄 시간을 갖게 돼서 자연스럽게 적게 먹게 되거든요. 8번째는 규칙적인 식사 시간입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시는 게 혈당 관리에 좋아요. 우리 몸은 규칙을 좋아하거든요.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면 인슐린 분비도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고 혈당 변동폭도 줄어듭니다. 아침은 아침대로, 점심은 점심대로, 저녁은 저녁대로 시간을 정해두세요. 식사를 거르는 건 절대 안 됩니다. 한 끼를 거르면 다음 식사 때 과식하게 되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거든요. 바쁘시더라도 간단하게라도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규칙적인 식사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9번째는 단백질 섭취입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요. 매 끼니마다 적당량의 단백질을 드시면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생선, 두부, 계란, 닭가슴살 같은 음식들이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고기를 드실 때는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선택하시고요.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데 근육이 줄면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져요. 근육이 포도당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와 함께 가벼운 근력 운동도 병행하시면 금상첨화예요. 10번째는 가공식품 피하기입니다. 가공식품에는 숨은 당이 정말 많아요. 빵, 과자, 라면, 소스류에 다 설탕이 들어갑니다. 겉으로 보기엔 달지 않아도 성분표를 보면 당류가 엄청나게 많은 경우가 많아요. 가능하면 집에서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실 때는 꼭 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당류가 몇 그램인지, 탄수화물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하시고요. 무설탕이라고 적혀 있어도 다른 형태의 감미료가 들어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천연 재료로 만든 음식이 가장 안전해요. 이렇게 10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한 개의 과일, 비타민C 보충, 식후 걷기, 충분한 수면, 물 마시기, 식사 순서, 천천히 씹기, 규칙적인 식사, 단백질 섭취, 가공식품 피하기. 이 10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실천하시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처음 한 달은 식후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이게 가장 효과가 빠르고 실천하기도 쉽거든요. 그 다음 달에는 과일 섭취량 조절, 그 다음 달에는 식사 순서 바꾸기. 이런 식으로 하나씩 추가해 나가시면 부담 없이 습관을 만들 수 있어요. 급하게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건 작은 습관 하나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데 보통 한 달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한 가지씩 확실하게 만들어 가세요. 석 달만 지나면 여러분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혈당도 몸 상태도 기분까지도요. 이제 오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단맛이 강하다고 무조건 위험한 게 아닙니다. 포도당 비율이 높은지 과당 비율이 높은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단맛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당화지수와 당부화지수를 기준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개념만 알아도 과일 선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둘째, 수박보다 포도나 단감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여름철에 시원하다고 수박을 한 통씩 드시는 분들 계신데 그건 정말 혈당에 큰 부담이 돼요.
수박의 당화 지수는 75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 포도는 50 정도로 중간 수준입니다. 같은 양을 드신다면 포도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죠. 셋째, 바나나는 덜 익은 상태로 하루 한 개만 드세요. 바나나를 무조건 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덜 익은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이 있어서 오히려 혈당을 안정시켜줍니다. 살짝 푸른빛이 도는 바나나를 고르시고 하루 한 개를 넘기지 않으시면 됩니다. 3개 이상 드시면 칼로리 과잉이니까 주의하세요. 넷째, 과일은 식후가 아니라 식사와 식사 사이에 드세요. 식후에 바로 먹으면 이미 올라간 혈당에 추가로 부담을 주는 겁니다. 식후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또는 간식 시간에 과일을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타이밍만 바꿔도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섯째, 비타민C와 식후 걷기로 혈관을 보호하세요.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 손상을 막아주고 식후 30분 걷기는 혈당을 빠르게 안정시켜줍니다. 이 2가지는 정말 효과가 확실한 방법이에요. 당장 오늘부터라도 실천하실 수 있는 간단한 습관이고요. 잘못된 상식으로 과일을 아예 멀리하시면 오히려 영양 불균형이 생깁니다.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같은 중요한 영양소를 놓치게 되는 거죠. 면역력도 떨어지고 변비도 생기고 피부도 나빠질 수 있어요. 과일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반대로 올바른 기준으로 과일을 선택하고 적절하게 드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혈관도 건강해집니다. 같은 과일을 먹어도 타이밍, 양, 조합을 조금만 신경 쓰시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요. 과일은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사귀는 법만 알면 되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습관을 딱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매일 혈당을 재시면서 변화를 관찰해 보시고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식후 혈당이 예전보다 덜 오르고 공복 혈당도 조금씩 안정되는 걸 확인하실 거예요.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도 한결 나아지실 겁니다. 일주일 후에는 2번째 주를 시작하시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습관을 하나 더 추가하세요. 이렇게 석 달만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습관이 되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때가 되면 혈당 걱정 없이 과일을 즐기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안정되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채소를 먼저 먹어야 하는 과학적인 이유, 단백질을 중간에 먹는 이유,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천하기 쉬운 방법들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일, 이제는 두려움 대신 선택으로 바꿔보세요. 무조건 피하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고르는 거예요. 단맛이 아니라 당화지수를 보시고 식후가 아니라 식간에 드시고 주스가 아니라 생과일로 드시면 됩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해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떤 과일을 드셨을 때 혈당이 안정적이었는지, 어떤 과일을 피하고 계신지 궁금한 점은 없으신지 편하게 적어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3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느낀 건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함께 노력해봐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